안녕하세요, 완구리뷰어 쿠라입니다. 자, 오늘은 메탈 카드봇의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되어 이쪽에 블루캅 S를 가져와 봤습니다. 전에 발매했던 블루캅과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나, 이거를 비교하며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간단한 프로필부터. 명야, 블루캅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블루캅은 메탈 카드봇에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블루캅은 경찰차에서 로봇으로 변신을 합니다. 오늘 리뷰에서 다루는 블루캅 S는 시즌2에서 강화된 형태로 메탈 카드로 무장했을 때는 거대한 건틀렛을 장착합니다. 자, 꺼내면 가슴에 메탈 카드를 장착한 상태의 블루캅 S가 있는데, 본체 이외에 메탈 카드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설명서가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 부분 분리하고 이 블루캅 S를 비클 모드로 변형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발을 모아주고 측면에 있는 타이어 팬들을 돌려준 뒤 발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런 다음 어깨 하머를 위로 올려주고 등에 있는 등짐을 위로 가져와서 어깨 하머에 맞춰 밀착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 뒤쪽에 있는 날개는 등에 밀착시키고 옆에 판넬을 돌려서 내려주는데, 이 부분이 핀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비껴가며 옆으로 가져와 내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리를 잡아서 눌러주고 다리 뒤에 있는 차량의 천장을 잡아 앞으로 끌어와 줍니다. 이렇게 하면 비클이 완성되었고, 다음은 메탈 카드. 글러브 형태인데 주먹을 펴서 하박을 감싸는 형태로 가져온 뒤 위쪽에 있는 블럭을 뒤로 가져와 줍니다. 그런 다음 가슴 장식을 가져와 핀에 맞춰 결합한 뒤 카드를 결합. 자, 이렇게 해서 블루캅 S의 비클 모드 그리고 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번 블루캅 S의 비클 모드는 기존 블루캅과 디자인 구성은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엣지 있고 컬러들이 좀 더 풍부한 인상이네요. 실제 블루캅과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사이즈도 커지고 앞 유리창에 있는 눈도 좀 더 명확해진, 그러니까 겉에 클리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군요. 다음은 변형을 보도록 하죠. 우선 시즌1의 블루캅부터 제일 먼저 차량 도어를 잡아 위쪽으로 끌어올려 줍니다. 그런 다음 차량 뒤쪽에 커버를 올려주고 배기구 쪽에 블럭을 잡아 그 위를 덮는 느낌으로 가져온 뒤 차량의 천장 겉 껍데기를 전체적으로 위로 올려줍니다. 후면부를 잡아 이 부분을 펴주고 발 앞꿈치를 꺼낸 뒤 차량 측면에 있는 팬들을 살짝 돌려줍니다. 다리 사이에는 무기가 수납되어 있는데 이것도 꺼내주고요. 그런 다음 다리 안쪽에 있는 판넬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상체로 와서 타이어 팬들을 잡아 옆으로 내려주는데, 내린 뒤 팬더 부분을 잡아 90도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등에 있는 백팩을 위로 끌어올려 고정시킨 뒤 아래 차량 후면부의 커버, 이거를 반으로 나눠주고 그릴 부분을 잡아서 뒤쪽으로 가져와 줍니다. 손에 무기까지 들려주면은 이걸로 블루캅 로봇 모드의 완성입니다. 다음은 블루캅 S를 보도록 하죠. 먼저 차량 천장을 잡아 뒤쪽으로 가져와 줍니다. 그런 다음 차량 후면부를 전체적으로 잡아 당겨준 뒤 도어 부분을 위로 올려 살짝 회전시켜 주는데, 정 위치에 맞춰 고정되는 핀이 있어 여기까지 끌어와 줍니다. 여기를 살짝 들어 올려주고 프론트를 잡아 좌우로 당겨준 뒤 그릴 부분을 뒤쪽으로 끌어와 고정시켜 줍니다. 차량의 팬더 부분은 기존 블루캅과 동일하게 앞으로 90도 꺾어 어깨 암호로 만들어주고 다리를 좌우로 나눠줍니다. 아래에 수납되어 있는 로봇의 발을 꺼내주고 차량 측면에 있는 팬더를 살짝 회전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이 사이에 무기가 수납되어 있는데 이거를 꺼내서
양손에 들려주면 이걸로 블루캅 S의 로운 모드 완성입니다. 기존 블루캅의 디자인은 유지하되 무기가 총 2점으로 바뀌어졌고 외관 껍데기가 좀 더 정리된 깔끔한 인상이네요. 이전 시즌 블루캅과 비교하면 대충 이러한 차이로 외관 정리에서 많은 차이가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가동인데 머리는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 어깨는 클릭으로 회전이 가능하고 옆으로 올릴 수 있으며 팔꿈치 가동이 있습니다. 횡축은 없지만요. 그리고 허리가 돌아가며 스커트를 올린 상태에서 고관절을 앞으로 그리고 무릎을 가동할 수 있고 횡축으로 회전도 가능합니다. 발목은 수납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죠. 자, 다음은 메탈 카드를 보도록 할 건데 시즌1의 메탈 카드 그리고 시즌2의 메탈 카드, 이번에 메탈 카드의 볼륨도 늘어 이렇게 두께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과연 어떤 기믹의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시즌1의 메탈 카드부터 먼저 카드를 분리해주고 반으로 접은 뒤 뒤에 있는 블럭을 회전시킨 상태에서 주먹을 안쪽으로 꺾고 팔 하박을 덮는 커버를 전개시켜줍니다. 그대로 결합하면 시즌1의 메탈 카드를 장착한 블루캅이 완성되었고 다음은 시즌2의 메탈 카드를 분리해주고 뒤쪽에 가슴 아머를 분리해줍니다. 그런 다음 아래에 있는 이 블럭을 바깥쪽으로 끌어올 건데 검은색 부분을 옆으로 가져오면 연동되어서 푸른 부분도 같이 끌려오는 이런 느낌이에요. 카드 전체를 두르고 있는 손을 펼쳐서 주먹 모양으로 말아줍니다. 기존 블루캅의 무기를 분리해서 안쪽에 넣어준 뒤 글러브를 손에 끼워주고 가슴 아머를 결합시켜주면은 이걸로 시즌2의 메탈 카드를 결합한 블루캅이 완성되었습니다. 일단 딱 봤을 때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형태는 좀 더 뚜렷하게 글러브가 되었단 그런 인상이며 가슴 부분도 메탈 카드를 장착하기 이전의 모습이랑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형태로 블루캅이 강화되었다 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는군요. 손가락은 전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펼쳐줄 수가 있고 엄지 같은 경우는 굽힐 수도 있고 좌우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포즈를 잡으면 이러한 모습으로 이번 블루캅 S 아주 멋있군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이상 쿠라였습니다. 오늘은 붉은 스포츠카에서 변신하는 로봇과 전투기에서 변신하는 로봇, 이렇게 두 개의 장난감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구 리뷰어 쿠라입니다. 오늘은 메탈 카드봇의 새로운 제품이 발매되어 이 두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시에로와 레드 블리츠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프로필부터. 영애야, 시에로와 레드 블리츠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레드 블리츠와 시에로는 메탈 카드 보세스에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레드 블리츠는 스포츠카에서 로봇으로 변신하며 시에로는 전투기에서 로봇으로 변신합니다. 작중 키 아이템인 메탈 카드로 무장 시 레드 블리츠는 신발 형태의 부스트 감비에라, 시에로는 쌍기관총 니트로 익스프레스가 장비됩니다. 제품을 꺼내보면은 각각 레드 블리츠와 시에로 본체가 있고 해당 캐릭터의 메탈 카드 그리고 설명서가 있는 구성입니다. 그럼 바로 박스에서 꺼낸 상태에서 비클 모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레드 블리츠, 가슴 부분을 잡아 위로 올려주고 안쪽에 그릴이 접혀 있는데 이거를 바깥쪽으로 꺼내 가슴 장식을 머리 뒤로 가져와 줍니다. 그런 다음 어깨 아머를 슬라이드 한 상태에서 팔 전체를 위로 올려주는데 어깨 아머 안쪽을 보면은 핀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과 가슴 장식 옆에 있는 핀에 맞춰 결합시켜줍니다. 허리 옆에도 핀이 있는데 이쪽도 결합시켜주고 허리를 잡아 180도 회전을 시켜줍니다. 이제 다리로 와서 발을 올려 안에 수납한 다음
좌우 조인트에 맞춰 양쪽 다리를 결합시켜줍니다. 뒤로 와서 종아리 쪽에 있는 커버를 들어 올려줍니다. 그 다음 팬들을 잡아 반바퀴 회전시켜서 다리 라인에 맞춰 정렬시켜주고, 등 쪽에 기다란 파츠가 있는데 이거를 살짝 내려줍니다. 다리를 잡아 그대로 눌러 줄여줍니다. 무릎 아머를 내려주고 등 파츠를 마저 내려준 다음 차량 측면에 있는 커버를 접혀있는 상태에서 펼쳐 차량 앞부분에 있는 핀에 맞춰 결합시켜줍니다. 이제 차량 천장에 해당하는 커버를 중앙으로 모아주면은 이걸로 레드 블리치 비클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에로의 변형. 우선 발을 잡고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런 다음 어깨 위에 있는 날개, 이거를 펼친 다음 날개 전체를 뒤쪽으로 회전시켜줍니다. 팔은 그대로 옆으로 올려 하박 옆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 날개를 결합시켜주고 손목을 안쪽으로 꺾어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팔을 올려서 하박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 날개를 결합한 뒤 손목을 안쪽으로 꺾어줍니다. 이제 어깨가 연결되어 있는 이 관절부, 이게 축으로 내려가는데 양팔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런 다음 시에로의 가슴을 잡아 그대로 들어 올려주는데 이 안쪽에는 비행기의 기수가 수납되어 있어 이거를 펼쳐 위쪽으로 가져와 줍니다. 끝까지 오면은 여기에 조인트가 있어요. 그런 다음 다리를 모아주고 허벅지를 줄여준 뒤 다리에 꼬리 날개를 펼쳐줍니다. 등짐은 잡아서 뒤로 끌어온 뒤 날개 쪽의 조인트에 맞춰 결합시켜주고 꼬리 날개를 올려줍니다. 캐노피 위에는 커버가 하나 있는데 이 커버도 잡아 뒤로 가져오고 랜딩 기어를 전개하면 이걸로 시에로의 비클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두 제품의 비클 모드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레드 블리츠는 보이는 대로 스포츠카인데 가운데에 노출된 엔진, 그리고 뒤쪽에 배기구가 튀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곡선 라인이 잘 살아있어 차량의 세련된 맛도 같이 챙기고 있는 아주 밸런스가 좋은 디자인이네요. 시에로의 전투기 디자인도 각진 매력이 잘 살아있는 느낌인데 중간중간에 보이는 인테이크의 조형, 그리고 카나드 등의 날개 디테일, 참고로 카나드는 변형과는 관계없긴 하지만 사용자 취향에 맞춰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래에는 랜딩 기어도 있고 비행기의 매력을 충분히 잘 살렸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다음은 변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드 블리츠부터. 먼저 차량 천장을 잡아 좌우로 열어준 뒤 도어 쪽에 연결되어 있는 핀을 분리해 뒤쪽으로 접어 핀에 맞춰 고정시켜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뒤로 가져와 핀으로 고정. 그런 다음 천장 가운데에 있는 파츠를 올려주고 앞뒤를 잡아 그대로 늘려줍니다. 팬더 부분은 회전시켜서 약간 대각선 위치로 가게끔 배치를 해주고 발을 내려줍니다. 무릎 아머를 올려주고 종아리 쪽에 커버를 닫은 뒤 양 다리를 잡아 좌우로 나눠줍니다. 그런 다음 허리를 잡아 180도 회전을 시켜주고 천장에 있던 파츠는 등에 밀착시켜줍니다. 이제 프론트 좌우에 있는 어깨랑 팔 하박에 있는 이 핀을 좌우로 분리해주고 팔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핀을 분리한 뒤 팔을 내려주고 어깨 하머는 위로 슬라이드 해줍니다. 이제 프론트를 밑으로 내리면서 그릴을 안쪽으로 넣어주고 그대로 고정시켜줍니다. 주먹 각도를 조정해주고 머리는 살짝 숙여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올려주면은 레드 블리츠의 로운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에로를 보도록 하죠. 우선
캐노피 뒤에 있는 커버, 이거를 앞으로 가져와서 캐노피 위를 덮어주고 날개 좌우에 있는 조인트를 분리해 꼬리 날개가 있는 블럭을 잡아 위로 끌어옵니다. 그 다음 다리를 잡고 밑으로 슬라이드 해준 다음 발을 꺼내주고 양쪽 다리를 좌우로 나눠줍니다. 이제 기수 부분으로 와서 랜딩 기어를 접어주고 캐노피 중심으로 밑으로 내리며 기수를 접어주고 그대로 캐노피가 전투기 기준 아래를 향하도록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제 날개를 잡아 위로 끌어와 여기에 핀이 있는데 이 핀이 가슴 쪽에 결합되도록 가져와 줍니다. 그런 다음 옆에 있는 팔은 손목을 하박 쪽에 붙인 다음 하박 뒤에 있는 조인트를 분리해 밑으로 내려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손목을 접은 다음 뒤에 조인트를 분리해 팔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양팔을 내린 상태에서 날개 전체를 위로 가져온 다음 옆으로 접어줍니다. 참고로 다리 그리고 등에 있는 꼬리 날개 같은 경우 설명서상으로는 특별히 변형할 때 접는 이런 지시는 없긴 하지만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리에 있는 날개만 접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대의 로봇이 완성되었습니다. 디자인을 보도록 하죠. 레드블리츠는 크게 커버가 거슬리지 않게 정리가 잘 된 느낌에 가슴에는 비클 일대의 노출된 엔진 그리고 등에는 천장이었던 파츠가 척추처럼 붙은 디자인, 비클 요소를 로봇에도 잘 활용한 그런 인상이네요. CLO는 머리가 항공 모자를 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에 주황색과 청록색의 포인트 컬러가 탁 튀는 세련된 색감을 가지고 있군요. 그리고 캐노피 쪽을 보면은 위에 커버가 있는데 메탈 카드보 특유의 눈이 달린 캐노피 디자인 위에 씌워진 커버라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모습도 보여서 이런 부분도 꽤나 매력적으로 보이는군요. 좋아요. 디자인은 아주 멋있네요. 이어서 가동을 보도록 하자면 레드블리츠는 머리가 볼 조인트로 가동을 하고 어깨가 앞뒤로 회전, 옆으로도 살짝 올릴 수 있긴 하지만 어깨 아머가 간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횡축이 있고 팔꿈치는 90도 정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손목은 변형 구조를 활용해서 바깥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허리는 회전이 가능하고 고관절은 앞, 뒤, 옆으로 모두 움직일 수 있으며 롤축이 있어 회전도 되고 무릎도 굽힐 수 있어요. 발목은 앞, 뒤로 움직이는 것은 물론 좌우로도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CLO의 가동은 머리가 좌우로 움직이고 어깨는 앞, 뒤는 물론 옆으로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박에 롤 회전이 있고 팔꿈치 가동에 주먹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허리는 고정이고 고관절은 자유롭게 앞, 뒤, 옆으로 모두 가동이 가능하며 허벅지에 롤축이 있고 무릎은 90도 가동을 합니다. 발목은 변형 가동을 이용해서 아래로 움직이는 게 가능하죠. 전반적으로 가동 부위는 거의 다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메탈 카드를 무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드블리츠의 메탈 카드를 보자면 카드를 분리하고 그 아래에 검은색 판넬이 있는데 이거를 바깥쪽으로 내려 고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아랫면에 발이 접혀져 있는데 이거를 내린 다음 끝에 발가락을 내려줍니다. 뒤에 노란색으로 된 작은 파츠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위로 가져와 주면은 메탈 카드의 준비가 끝났고 레드블리츠로 와서 발을 수납하고 옆에 고정할 수 있는 핀이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 메탈 카드를 레드블리츠에 결합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면 레드블리츠의 메탈 카드가 장착이 되었고 다음은 CLO를 보도록 하죠. 카드를 분리해주고 그 아래에 있는 무장들을 반으로 나눠줍니다.
이제 이거를 총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건데, 주황색 파츠를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두 파츠를 바깥쪽으로 꺼내주고 반대편에 있는 흰색 파츠를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흰색 파츠 뒤에 두 개의 파츠가 또 접혀져 있는데 이거를 바깥쪽으로 가져와 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주황색 파츠를 기준으로 여기에 두 블럭을 바깥쪽으로 꺼낸 다음 흰색 파츠를 위로 올리고 그 뒤에 있는 두 개의 파츠를 옆으로 올려줍니다. 자, 이제 이거를 결합할 때는 주황색 파츠 쪽에 그립이 있고 팔꿈치 쪽에 조인트가 있어요. 그립을 먼저 끼우고 팔꿈치에 조인트를 끼우면 시에로에 메탈 카드를 장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탈 카드가 장착이 되었는데 레드 블리츠는 발이 확장된 느낌으로 옆에는 불꽃 모양의 문양이 그려져 있네요. 시에로는 볼륨감 있는 라이플 두 장을 장착했는데 옆에 총알이라던가 메카니컬한 디테일이 많아 이 무기도 꽤 볼륨감이 있네요. 여기다 전에 리뷰했던 블루캅과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가 있고 포즈를 잡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이상 쿨했습니다. 이쪽에 유조차가 거대한 집게의 로봇이 되고 이 크레인 차량이 4개의 팔을 가진 로봇으로 변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완구 리뷰어 쿨입니다. 오늘은 메탈 카드봇의 기간트 렉스와 머슬 하이드를 가져왔는데 오늘은 이 두 제품을 한번 가지고 놀아볼게요. 우선 프로필부터 명예야, 기간트 렉스와 머슬 하이드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해줘. 기간트렉스와 머스라이드는 메탈 카드 보세스에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기간트렉스는 유조차에서 변형하는 로봇이며 메탈 카드인 렉스암을 장착했을 때 거대한 집게 형태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머스라이드는 레커 크레인에서 변형하는 로봇이며 메탈 카드인 베리어블 암을 장착했을 때 한 쌍의 서브암을 사용합니다. 한쪽은 거대한 팔의 무장, 다른 한쪽은 늘어난 한 쌍의 팔. 과연 어떤 기믹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제품을 꺼내보면은 각각의 로봇 본체 그리고 메탈 카드와 설명서가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꺼낸 롬 모드 상태에서 비클 모드로 되돌리는 변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간트렉스부터. 기간트렉스는 유조차로 변형을 하는데 가슴 부분이 차량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유조 탱크로 변형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선 스커트 쪽을 열어주고 뒤에 백팩을 올려 슬라이드로 당겨서 꺼내줍니다. 불리한 상체는 일단 뒤에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는 양쪽 팔을 분리해주고 어깨를 돌려서 위로 올려줍니다. 가죽은 어깨는 사이에 조인트가 있으니까 이 조인트에 맞춰 결합하고 가슴 판넬을 위로 슬라이드 해줍니다. 이제 로봇의 머리를 백팩 쪽에 밀착하고 이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면은 이렇게 차량의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다음은 하반신을 보도록 하죠. 먼저 상체를 분리하려고 앞으로 내렸던 스커트를 올려주고 발을 잡아서 위로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종아리 쪽에 크게 덮여져 있는 유조 탱크의 외장이 있는데 이거를 바깥쪽으로 펼쳐줍니다. 보면 사이에 붉은색으로 된 경첩이 있는데 이 경첩 부분이 반대편에 있는 검은 면 여기로 넘어오는 느낌으로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안쪽에 접혀져 있는 빨간색 판넬을 바깥쪽으로 꺼내 다리의 정면 위치로 가져와 줍니다. 참고로 경첩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조인트로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파손될 걱정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종아리에 있는 외장을 경첩을 통해 정강이 앞으로 가져와 줍니다. 이제 이 상태로 양쪽 다리에 있는 조인트를 결합시켜 줍니다. 그리고 뒤쪽에 펼쳐놓았던 붉은색 판넬을 문을 닫듯이 이렇게 닫아줍니다. 이제 양 팔을 가져와서 이거를 조인트에 맞춰 결합시킨 뒤 유조 탱크 쪽으로 가져와서 결합시킬 건데 그 전에 로봇일 때 허리 부분 이거를 위로 90도 정도 먼저 가동시키고 이 위에 좌우로 결합한 양 팔을 가져와 보면 허벅지 옆에 있던 검은색 블럭 여기랑 팔 측면에 있는 외장의 조인트 이거랑 딱 맞물리는 그런 위치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좌우 결합시켜 줍니다. 이제 천장에 접혀져 있는
회색 그리고 붉은색 판넬이 있는데 이걸 들어올려 펼친 다음 반대편으로 넘기며 조인트에 맞춰 결합시켜 줍니다. 그리고 밑에서 차량과 연결할 조인트를 꺼내주면은 이걸로 기간트렉스의 비클 모드 완성입니다. 다음 머슬 하이드의 변형을 보도록 하죠. 먼저 팔 뒤에 있는 파츠를 내려주고 안쪽을 보도록 회전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 어깨 아머를 밑으로 내려준 뒤 팔 전체를 잡아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팔 뒤에 있는 파츠를 내리고 팔 전체를 회전, 그리고 어깨 아머를 내린 상태에서 잡아 위로 올려줍니다. 자, 요렇게 밀착시켜주고 어깨 측면에도 요렇게 판넬이 있는데 이 판넬을 머리 위쪽으로 가져와 덮는 느낌으로 고정시켜줍니다. 다음 하반신으로 와서 다리 좌우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 결합하고 발을 전체적으로 밑에 내려줍니다. 그리고 발목 부분, 정확히는 이 흰색 네모난 블럭인데 여기 전체가 뒤로 꺾이는 가동이 있어 방금 전에 내려놓은 발의 발바닥, 이게 허벅지 뒤에 밀착하도록 가져와 줍니다. 보면 여기 리어 스커트와 발바닥이 결합되도록 핀이 있는데 이 핀을 잘 보면서 끼워 줍니다. 그리고 팔 뒤쪽에 내렸던 파츠, 이거와 다리 부분이 슬라이드로 고정이 되는데 눌러서 끼우는 게 아닌 슬라이드로 이렇게 걸면서 넣어줘야 돼요. 그냥 힘으로 하면은 파손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 부분은 한번 파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발목에 접혀져 있는 판넬이 있는데 이거를 펼쳐서 지금 여기 빈 공간을 메꾸는 느낌으로 가져와 줍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백팩에 크레인을 결합하면은 이걸로 머슬 하이드의 비클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기 두 대의 비클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메탈 카드보 시리즈답게 프론트가 약간 얼굴처럼 눈의 조형도 약간 있고 캐릭터의 특색이 드러나는 부분들도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디테일 같은 거, 예로 들면은 머슬라이드는 좌우에 뿔이 달려 있고 기간트렉스는 이런 식으로 도형과 같은 이런 문양들, 요게 디자인으로 크게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차량으로서의 디테일, 이것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차량의 디테일 또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머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크레인 차량이다 보니까 크레인의 이 늘어나는 부분, 이런 것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차량으로서 가지고 놀 만한 부분들도 충분히 잘 잡혀져 있네요. 자, 다음은 비클 모드 상태에서 로우 모드로 변형시켜 보도록 할게요. 우선 머슬 하이드부터 먼저 차량에 크레인을 당겨서 분리해 줍니다. 그런 다음 차량의 천장 부분, 여기 판넬을 바깥쪽으로 펼쳐 앞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로봇의 발, 여기에 핀을 분리해주고 차량 측면에 슬라이드로 고정되어 있는 핀도 이렇게 비껴서 분리해줍니다. 이렇게 되었으면은 차량의 프론트를 전체적으로 잡아서 요 흰색 블럭, 이걸 밑으로 꺾어줍니다. 그런 다음 발도 밑으로 내려주면 다리부터 해서 가슴까지의 로봇의 형상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머리 위에 있는 판넬을 바깥쪽으로 펼쳐 타이어 쪽으로 접은 뒤 어깨를 잡아서 옆으로 내려줍니다. 어깨 아머를 올리고 팔 측면에 있는 판넬을 팔꿈치 쪽으로 이렇게 접은 다음 돌려주면은 이걸로 양팔이 완성되었고 양 다리에 조인트까지 분리하면은 로봇 본체가 완성되었으며 분리했던 크레인은 여기 손잡이 부분에 맞춰 쥐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머슬 하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론 기간트렉스를 변형시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조 탱크를 분리하고 여기 탱크부터 변형시켜 보도록 하죠. 보면 여기 붉은색 판넬,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가운데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지는데 뒤쪽으로 가져와 접어주고 아래 검은색 블럭이 조인트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분리해 줍니다. 그러면 탱크의 앞부분이 이렇게 스르륵 하면서 빠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로봇의 팔이 되고 이제 나머지 이 남은 부분이 로봇의 다리가 돼요. 이어서 보자면 차량과 연결되어 있던 조인트, 이걸 집어넣어주고 로봇의 고관절을 90도 가동시켜줍니다. 그리고 뒤쪽에 붉은 판넬, 이거를 펼쳐주고 좌우 양쪽을 잡아서 조인트를 분리해줍니다. 바깥쪽으로 열어둔 붉은색 판넬을
안쪽으로 접은 뒤 다리와 유조탱크 외장 사이에 붉은색 경첩을 이용해 다리 뒤쪽으로 넘겨 종아리에서 조인트로 고정시켜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그리고 발을 내려주면은 이걸로 하반신의 완성. 다음은 차량 본체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 뒷바퀴를 잡고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런 다음 천장 부분을 슬라이드로 내려주고 그 뒤에 있는 블럭을 양옆으로 펼친 뒤 회전시켜줍니다. 뒷바퀴는 그대로 등에 밀착. 이제 하반신을 가져와서 스커트에 덮개를 연 다음 상체를 슬라이드로 고정시켜줍니다. 고정시킨 다음에는 차량의 뒷바퀴를 로봇 등 쪽으로 접어 결합시킨 뒤 머리의 위치를 맞춰줍니다. 이제 유조 탱크에서 분리했던 양팔을 가져와 어깨 뒤에 조인트에 맞춰 결합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양팔의 외장을 좌우로 슬라이드해 열어준 뒤 이 사이에서 검날을 내려줄 수 있는데 이것까지 내려주면은 기간트렉스의 로우 모드 완성입니다. 자, 여기 두 대의 메카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선 기간트렉스의 로우 모드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각 파츠의 볼륨도 어마어마하기도 하고 또 자세히 보면은 얼굴 주변이 노란색으로 막 수염이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얼굴 주변이 딱 퍼져 있는 이런 디자인이 개성적이고 비클 때도 이야기했지만 중간중간에 심플한 문양의 디자인이 확 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대비되게 머슬 하이드 같은 경우는 심플한 문양보다는 자잘하게 세세한 디테일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좌우 비대칭으로 약간 상처 같은 이런 느낌의 디테일이 있으며 중간중간에 보이는 세세한 몰드들, 종아리 뒤에라던가 팔 주변이라던가 굉장히 뭔가 디테일이 많아요. 그리고 머리 디자인은 양 옆에 뿔이 나 있는데 그 사이에는 문양 같은 디자인이 들어간 모습을 하고 있군요. 여튼 둘 다 매력적인 외형을 하고 있는데 가동은 또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자면 우선 기간트렉스가 머리를 볼 조인트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고 어깨는 앞뒤로 회전 그리고 옆으로도 올려줄 수가 있는데 어깨 그리고 팔 자체를 따로따로 이렇게 올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90도 가동이 가능하며 허리가 회전을 하고 고관절은 앞 그리고 옆으로 살짝 옆에 검은색 블럭을 벗기면 좀 더 가동이 되는데 이렇게 올릴 수 있고 뒤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무릎에는 횡축이 있고 무릎 가동은 90도 정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발목은 변형 포인트를 이용해서 위로 올려주는 것도 가능하죠. 포즈를 잡으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다음 머슬라이드는 머리가 회전을 하고 어깨를 앞뒤로 돌려주는 게 가능하며 어깨 쪽지를 옆으로 올릴 수 있는데 변형 가동을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것도 가능하며 팔 자체도 옆으로 올릴 수 있어 전부 다 활용하면은 이 정도까지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횡축 이렇게 돌아가고 팔꿈치 가동에 이거는 좀 많이 움직여요. 주먹이 회전을 합니다. 또 허리가 돌아가며 앞 뒤에 스커트를 올릴 수 있는데 올린 상태에서 고관절을 앞, 뒤, 옆으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고 고관절 밑에 횡축 그런 다음 무릎은 이중관절로 되어 있는데 완전히 접을 수 있으며 변형 포인트를 이용해서 발목에서 좀 더 움직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목은 밑으로 내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포즈를 잡으면 이런 느낌. 자, 다음은 이 머슬 하이드와 기간트렉스를 더욱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 메탈 카드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 먼저 기간트렉스의 메탈 카드를 보자면 딱 봤을 때 카드 뒤쪽으로 볼륨이 어마어마합니다. 카드를 분리하고 여기에 좌우 그리고 아래에 있는 판넬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 뒤에 이빨처럼 나있는 큼지막한 블럭 이거를 열어줍니다. 이 사이를 보면은 또 안에 큼지막한 블럭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바깥쪽으로 꺼내주고 여기서 밖에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밑에 쪽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거대한 입 모양의 블럭과 뒤쪽에 목덜미처럼 내려온 부분 크게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됐으면 기간트렉스 본체에 검날을 슬라이드로 집어넣어 준 뒤 메탈 카드를 가져와 팔 측면에 조인트로 결합시켜 줍니다. 이 부분이 결합되었으면 이제 자잘한 양옆에 그리고 아래에 있는 판넬들을 팔 전체를 덮는 느낌으로 고정을 시켜주면은 이걸로 기간트렉스의 메탈 카드가 장비되었습니다.
다음은 머슬 하이드를 보도록 하죠. 이쪽은 기간트렉스와 비교했을 때 꽤 컴팩트한 사이즈의 볼륨인데 카드를 분리하고 반대편에 도끼 날이 있는데 이것도 분리해줍니다. 이제 남은 블럭은 좌우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분리하고 아래 보면은 다중관절로 이렇게 집게손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 늘려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손을 전개하고 그대로 슬라이드로 당겨서 늘려줍니다. 이게 이제 머슬 하이드의 서브암이 되는 건데 일단 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분리하고 백팩으로 와서 양 옆에 블럭 이거를 90도 올려줍니다. 올렸으면은 이 끝에 커버를 열어 조인트를 꺼낼 수 있는데 양쪽 모두 조인트를 전개시켜줍니다. 이제 90도 돌려서 관절부가 보이게 만들어주고 조인트에 서브암을 결합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처음에 분리했던 도끼날 이거를 반으로 접어주고 그대로 크레인에 결합시켜줍니다. 크레인도 결합한 다음 반대편에 날을 꺼낼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었으면 무기가 완성되었고 이제 서브암에 손을 펼쳐 보면 크레인 이쪽에 T자 모양으로 홈이 파져 있거든요. 이 홈과 서브암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 결합시켜주면은 이걸로 머슬 하이드의 메탈 카드가 무장되었습니다. 양쪽 모두 굉장히 박력 있는 무장이 붙었단 모습인데 기간트렉스의 경우 원래부터 메카의 사이즈가 엄청 거대했는데 이 볼륨감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탈 카드란 느낌으로 보면 이렇게 발까지 내려오는 크기예요. 거기에 대해 벌려주면은 더욱더 박력 있는 모습으로 장식이 가능하죠. 다만 여기 좌우의 파츠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따로 움직이려고 비틀었을 때 파손날 우려는 있으니 이 부분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슬라이드의 경우 양 옆에 서브암이 확 튀는 모습으로 실루엣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전지가동 손가락이나 무장인 크레인의 변화 끝에 날이 추가돼서 그런가 크레인의 이미지도 꽤나 달라진 듯한 느낌이 있네요. 날 뒤쪽에 마치 미트 해머 같았던 오돌토돌한 부분에서 곡괭이 같은 날이 튀어나온 부분도 꽤 재미있는 디자인적인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여튼 두 로우 모두 포즈를 잡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이상 쿨했습니다. 여기 자동차가 채찍을 무기로 쓰는 멋있는 로봇으로 변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완구 리뷰 쿠라입니다. 오늘은 메탈 카드봇에 등장하는 글로벌을 가져와 봤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과 기믹을 가진 로봇인데 오늘은 이 글로버에 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프로필부터 명예야, 글로버에 관해 간단하게 소개해줘. 이번에 소개하는 글로버는 메탈 카드봇에서 등장하는 로봇입니다. 글로버는 오프로드 SUV에서 로봇으로 변신합니다. 작중에서는 탐험가를 연상케 하는 모습처럼 지구의 환경에 매료되어 멋진 풍경을 눈에 담기 위해 온 세상을 돌아다닌다는 특징의 캐릭터성이 있습니다. 메탈 카드는 섀도우 윕이며 긴 채찍으로 변형합니다. 제품 구성으로는 글로버 본체 그리고 메탈 카드와 설명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글로버 먼저 비클 모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목 주변에 있는 주황색 파츠를 눕혀줍니다. 그런 다음에 어깨 뒤에 눕혀져 있는 타이어를 올려주고 팔 뒤쪽에 자동차의 범퍼 이거를 180도 돌려줍니다. 팔은 그대로 뒤로 90도 가동시킨 뒤 바깥쪽으로 회전시켜주고 팔꿈치를 올리며 방금 전에 돌렸던 차량의 범퍼와 어깨 아머를 맞춰 결합시켜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팔을 뒤로 가동시킨 뒤 90도 옆으로 돌리고 그대로 접어줍니다. 이때 주먹이 살짝 움직이는데 이거는 간섭을 피하기 위해 들어간 가동이라 약간 안쪽으로 굽힌 상태로 차량의 프론트를 맞춰줍니다. 이제 등으로 와서 접혀져 있는 경첩이 있는데 이거를 쭉 펴줍니다. 사이에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잘 보면서 이렇게 펼쳐줘야 돼요. 이제 상체를 잡고 뒤쪽으로 조인트를 분리해 꺾어줍니다. 그대로 등이 엉덩이에 붙는 이런 느낌으로 꺾어주는데 이렇게 접어줬으면은 가슴을 열어 이 안에 로봇의 머리를 수납해줍니다. 이제 가슴 아래 방향으로 로봇의 어깨를 잡아 내려준 뒤
양쪽 팔을 조인트에 맞춰 결합시켜줍니다. 이게 이제 차량의 프론트 부분이 돼요. 그런 다음 뒤쪽에 펼쳐져 있는 경첩, 이거를 이제 등부터 해서 가슴을 덮는 느낌으로 가져오는데 각 경첩마다 차량과 연결되는 조인트가 있어 이거를 잘 보며 결합한 뒤 차량의 앞 유리창은 좌우 연결하는 핀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 결합시켜줍니다. 자, 다음은 다리로 와서 종아리에 접혀져 있는 타이어를 바깥쪽으로 꺼내줍니다. 그런 다음 양쪽 다리를 결합한 뒤 허리를 180도 회전시켜 줍니다. 이제 다리의 관절들을 접으며 정강이 위쪽과 차량 앞 유리창에 있는 조인트를 결합할 건데 고관절을 올리고 무릎을 굽히며 이런 식으로 결합시켜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발을 펼쳐 줄 건데 이 발목이 두 번 꺾여져서 접혀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 일단 이거를 핀 뒤 넓게 펼쳐진 발을 그대로 차량 천장 쪽에 결합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버의 비클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차량 디자인은 사파리에서 볼 법한 오프로드 차량이며 독특한 범퍼의 형태랑 그 아래에 보이는 라이트가 확 튀게 구분되어 있으며 뒤쪽에도 도색으로 라이트 그리고 배기구가 표현이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차량의 퀄리티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전에 소개한 블루캅 S와 차량 크기를 비교하면 대충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자, 다음은 이 글로벌을 비클 모드 상태에서 로봇 모드로 변형시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천장을 잡아서 바깥쪽으로 펼쳐줍니다. 그런 다음 반으로 접어줘요. 접었으면은 차량 뒤쪽에 조인트에 맞춰 결합시켜 줍니다. 이제 차량 앞뒤를 잡아 그대로 당겨주는데 고관절과 무릎이 일자로 펴지도록 쭉 당긴 뒤 반으로 나눠주고 뒷바퀴를 다리의 빈 공간 쪽으로 접어줍니다. 이대로 허리를 돌려주면은 이걸로 하반신의 완성. 자, 이제 프론트 쪽으로 와서 앞 유리창을 좌우로 벌려 차량 측면에 조인트를 분리하며 아래쪽으로 차량의 외장을 쭉 펴줍니다. 그런 다음 차량의 범퍼 부분을 잡아 반으로 나눠 옆으로 내리는데 이때 방금 펼친 경첩이랑 닿지 않도록 잘 보면서 비껴 내려줍니다. 자, 이제 로봇의 가슴을 열어 이 안에서 머리를 꺼내주고 상체 전체를 잡아 돌려서 허리 쪽에 결합시켜줍니다. 이제 펼쳐놓았던 경첩들 이거를 지그재그 모양으로 접어주는데 사이에 조인트가 있으니까 이 조인트를 결합하면서 이렇게 정리해줍니다. 그 다음 머리 좌우에 주황색으로 된 파츠가 있는데 이거를 올려주고 차량의 범퍼 부분을 잡아 그대로 뒤쪽으로 가져온 다음 회전하면서 내려줍니다. 내렸으면은 팔 뒤에 있는 차량 일대의 범퍼 부분 이거를 180도 회전시켜줘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범퍼의 핀을 분리해주고 뒤쪽으로 가져가면서 회전 그리고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 후 팔 뒤에 있는 범퍼를 돌리며 마무리. 마지막으로 차량의 앞바퀴를 뒤쪽으로 접어주면 이걸로 글로버 로봇 모드의 완성입니다. 자, 이 글로버 딱 봐도 모험가스러운 디자인으로 인디아나 존스가 떠오르네요. 머리에는 중절모 그리고 어깨에는 나침반 모양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가슴이나 허리 쪽에 다양한 포켓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파츠가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독특한 변형과 더불어 굉장히 재미있는 디자인이네요. 다만 일부분이 약간 신경 쓰이는 감이 있는데 먼저 등 쪽의 판넬들 이게 정리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딱 고정되었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팔 뒤에 있는 차량의 범퍼 부분 이것도 타이트하게 잘 조여져 있긴 하지만 정 위치에 딱 고정되는 감이 없었습니다. 또 손목도 바깥쪽으로 좀 움직이는 가동이 있는데 이거는 변형할 때 파츠의 간섭을 피하고자 넣은 가동으로 살짝 덜렁거리는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선 호불호를 느낄 수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군요. 이어서 사이즈 비교로 로봇 모드의 블루캅과 비교를 하면 이 정도 차이입니다. 자, 다음은 가동을 보도록 하죠. 먼저 머리가 볼 조인트로 가동합니다. 그리고 어깨가 클릭으로 회전하며 옆으로도 올릴 수 있어요. 언뜻
살짝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이 사이에 좀 더 올릴 수 있는 관절이 있어 어깨 관절은 여기서 약간 더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밑에 횡축 그리고 팔꿈치 가동이 있습니다.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이렇게 가동폭이 꽤 넓은 편이에요. 허리는 돌릴 수 있고 고관절은 앞으로, 옆으로, 뒤로 스무스하게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횡축이 있으며 무릎 가동은 이중관절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움직이면 여기까지 다리를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은 옆으로 살짝 내려줄 수 있어요. 포즈를 잡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은 메탈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이런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고 카드를 분리하고 뒤쪽에 있는 무장을 보면은 이렇게 볼 조인트로 여러 파츠가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일자로 쭉 펴서 채찍 모양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크게 옆으로 벌린 뒤 파츠 하나하나 실타라에서 실을 풀듯 이렇게 펼쳐줍니다. 끝은 갈고리가 있는데 이게 가동을 해요. 그리고 반대쪽 끝에는 팔과 연결되는 결합부가 있는데 이거를 벌려서 팔 앞뒤에 조인트로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기는 굉장히 긴데 제품 본체보다 길고 결합했을 때 박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각 파츠가 연결되어 있는 볼 조인트도 고정성이 꽤 좋아서 이렇게 막 움직여도 축 처지거나 하는 부분 없이 잘 버티고 있네요. 그리고 끝에 있는 갈고리 부분 이게 가동식으로 돼 있어 다양한 곳에 걸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채찍에 매달려 있는 듯한 포즈로 전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네요. 물론 올해 전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로봇에는 없는 유니크한 놀이 방법으로 즐길 수가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글로버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뷰가 재밌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이상 쿠라였습니다. 경찰차, 장갑차, 버스 이 세 대의 비클이 로봇으로 합체합니다. 안녕하세요. 완구 리뷰 쿠라입니다. 오늘은 메탈카드봇의 신제품 블루캅 트리니티가 발매되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번에 이 제품 과연 어떤 장난감일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프로필부터 명예야 블루캅 트리니티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해줘. 이번에 소개하는 블루캅 트리니티는 메탈카드봇에서 등장하는 로봇입니다. 블루캅 트리니티는 경찰차 블루캅 S, 경찰버스 블루로더, 장갑차 블루커맨드로 구성된 3단 합체 로봇입니다. 블루캅 S를 제외한 나머지 두 비클은 특이하게도 메탈카드봇이 아닌 현대의 차량과 같은 생김새를 하고 있습니다. 메탈카드는 블루 건소드란 이름으로 총으로도 변형이 가능한 거대한 검으로 변형합니다. 제품을 꺼내보면은 블루캅 트리니티 본체 그리고 설명서와 메탈 카드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로봇 상태에서 비클 모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양쪽 팔을 분리해주고 가슴 장식을 내려 머리를 들어 올린 뒤 백팩을 잡아 그대로 당겨 분리해줍니다. 나머지 상체와 하체는 위아래로 당겨 분리. 이런 느낌으로 파츠가 구성이 되는데 분리된 부위별로 각각 하나의 비클을 담당을 합니다. 이 중 백팩과 다리는 버스가 되는데 백팩부터 보자면 조인트를 내리고 머리를 돌려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런 다음 날개를 올려주고 날개 끝에 있는 버스의 바퀴 부분을 잡아 반대편으로 가져와 조인트로 고정시켜줍니다. 백팩은 이걸로 됐고 다리 쪽으로 와서 먼저 무릎 아머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다리를 가운데로 모아 조인트에 맞춰 고정시켜주고 허리를 잡아 뒤쪽으로 꺾어줍니다. 그 다음 다리 옆에 있는 머스의 팬더 부분 사이에 조인트가 있는데 이거를 분리해주고 다리를 앞 뒤로 나눠 각각 90도씩 위로 올려줍니다. 이제 발을 수납해주고 방금 전에 펼친 버스의 팬더 부분 이거를 마저 내려서 허벅지 쪽 조인트에 맞춰 결합시켜줍니다. 나머지 뒤쪽에 검은색 블럭이 있는데 이것도 내려줍니다. 그런 다음 백팩을 가져와 다리 쪽 조인트에 맞춰 결합시키고
반대편에 있는 날개를 다리 쪽으로 가져와서 백팩 안쪽의 조인트 그리고 다리 측면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 결합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버스가 완성되었고 다음은 양팔을 보도록 하죠. 먼저 주먹을 잡아서 당긴 다음 주먹을 180도 회전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팔 뒤쪽에 있는 차량의 바퀴를 슬라이드로 꺼내주고 옆부분을 눌러서 차량의 외장과 팔을 밀착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어깨 위에 있는 타이어를 올려주고 어깨아머를 올리면서 동시에 합체용 조인트를 어깨아머 안쪽으로 집어넣어줍니다. 이제 여기 접혀져 있는 차량의 앞유리창 이거를 펼쳐서 어깨에 빈 공간을 메꿔주고 그대로 슬라이드에 줄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장갑차의 절반이 완성되었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우선 주먹을 꺼내 회전시킨 뒤 다시 눌러주고 차량의 뒷바퀴를 슬라이드로 꺼내줍니다. 그런 다음 차량의 외장을 눌러서 밀착시키고 어깨 위쪽에 있는 타이어를 펼친 다음 어깨 아머를 돌리며 로봇의 합체용 조인트를 내부에 수납시켜줍니다. 그 후 앞유리창을 펼쳐 빈 공간을 메꿔준 다음 슬라이드로 차량의 앞 뒤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양쪽이 완성되었으니까 이대로 결합시켜주면은 이걸로 장갑차의 완성! 마지막으로 가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목에 조인트를 올린 다음 백팩을 당겨 분리해줍니다. 그리고 가슴 아머는 그대로 잡아서 조인트를 분리해 밑으로 내려준 다음 좌우에 가슴 장식을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그 후 가슴 부분, 그러니까 차량의 프론트를 잡아 위로 올려주고 좌우에 앞바퀴도 올려줍니다. 이제 뒤로 와서 사이드 스커트의 차량의 팬더 부분 여기를 180도 회전시켜줍니다. 이제 리어 스커트를 밑으로 내려 이게 차량의 트렁크 쪽인데 판넬을 펼쳐 밑으로 내린 다음 이중경첩으로 옆으로 나와 있는 팬더 부분을 접으며 좌우 핀에 맞춰 고정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슴 장식을 가져와서 보면 안쪽에 결합할 수 있는 핀이 있는데 이 핀이랑 차량의 후면부 쪽 홈에 맞춰 고정시켜줍니다. 마무리로 백팩을 가져와 결합시켜주면은 이걸로 경찰차의 완성! 자, 이렇게 모든 비클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각 차량들은 경찰 컨셉의 비클로 되어 있는데 천장에 경광등이 클리어로 되어 있고 메인 컬러가 푸른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어 굉장히 한국적인 경찰의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금색이 포인트로 사용되어 있는데 일부 금색은 맥기가 사용되어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네요. 여담으로 버스 아래쪽을 보면은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메탈 카드를 딱 넣기 좋은 사이즈로 돼 있어 오피셜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메탈 카드를 남지 않게 수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품이 블루캅 트리니티니까 이전에 따로 발매했던 블루캅과도 비클을 비교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막상 비교해서 보면은 나름 차이점이 보이긴 합니다. 프론트의 조형 그리고 뒤쪽에 조형과 도색이 변경된 부분 굉장히 자잘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외형의 변화가 약간은 있네요. 자, 그러면 블루캅 트리니티의 합체를 보기 전에 비교를 위해 이쪽에 단독 변형의 블루캅 이거의 변형부터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선 천장을 잡아서 이중경첩을 이용해 뒤쪽으로 가져와 줍니다. 그런 다음 뒷부분을 잡아 늘려주고 밑에 수납되어 있는 로봇의 발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팬더를 대각선으로 돌려주고 양쪽 다리를 좌우로 벌려주면은 이렇게 하반신이 완성되었고 다음은 차량의 도어 부분을 잡아 올린 다음 대각선으로 돌려줍니다. 돌릴 때 도어 부분에 핀이 가운데 프레임에 맞춰서 고정이 되는데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고 차량의 프론트를 좌우로 잡아 옆으로 내린 다음 팬더 중심으로 회전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범퍼를 잡아 뒤로 내려주면은 이걸로 블루캅의 완성!
이어서 블루캅 트리니티의 합체를 보도록 하죠. 우선 천장을 잡아서 그대로 당겨 분리시켜주고, 그런 다음 밑에 수납되어 있는 가슴 장식을 내려줍니다. 좌우에 팬더가 결합되어 있는 핀을 분리해주고, 차량의 후면부를 접어 위로 들어올린 다음 팬더 부분도 옆으로 비끼며 회전시켜줍니다. 이제 프론트를 잡아 90도 가동시킨 뒤 타이어를 대각선으로 내려줍니다. 이제 가슴 장식을 펼친 다음 그대로 들어올려 가슴 쪽으로 가져와 줍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의 천장 부분을 가져와 결합시켜주면은 이걸로 가슴 부분의 완성! 다음은 장갑차의 변형. 먼저 좌우의 조인트를 나눠 분리해줍니다. 한쪽을 가져와서 앞뒤로 당겨서 늘려주고 유리창을 접어줍니다. 그런 다음 프론트를 잡아서 위쪽으로 돌려주는데 동시에 안에 수납되어 있는 연결용 조인트를 꺼내줍니다. 이 상태에서 앞에 바퀴를 접어주면 어깨가 완성되었고, 그런 다음 뒤쪽에 차량의 외장을 잡아서 이렇게 늘려준 다음 이 사이에 바퀴를 슬라이드에 넣어줍니다. 그 후 로봇의 주먹을 당겨서 180도 돌려 눌러주면은 이걸로 한쪽 팔의 완성! 반대편도 마찬가지 차량을 앞뒤로 늘려주고 유리창을 접어줍니다. 그리고 프론트를 내려 안쪽에 연결용 조인트를 꺼내어주고 앞바퀴를 접어 어깨를 완성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차량의 외장을 옆으로 늘린 상태에서 그 사이에 바퀴를 슬라이드해 파츠를 겹쳐주고 주먹을 당겨 180도 회전시킨 뒤 다시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양팔의 완성! 마지막으로 버스의 변형. 우선 좌우에 연결되어 있는 조인트를 분리해 버스의 커버를 열어주고 프론트에 있는 조인트를 분리해줍니다. 껍데기를 이렇게 나눴으면 차량의 팬더를 잡아 반대편으로 넘겨 조인트에 맞춰 결합시켜줍니다. 그리고 위에 회색 블럭을 반대쪽으로 접어 수납한 뒤 로봇의 발을 꺼내줍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차량의 앞뒤를 잡아 밑으로 내리는데, 내리면서 앞뒤 파츠를 서로 포개어주고 그 위에 있는 무릎 관절을 이용해 허리를 올려줍니다. 이제 다리를 좌우로 분리시켜준 다음 맥기로 된 무릎 아머를 위로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반신이 완성되었고, 이제 나머지 백팩을 가져와서 타이어가 있는 팬더 부분을 반대편으로 가져와 줍니다. 그런 다음 로봇의 머리를 올리고 그 아래에 있는 연결용 조인트를 꺼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파츠가 준비되었는데 하나하나 결합시켜 보도록 할게요. 우선 하반신과 상체를 결합시켜주고 좌우에 양팔을 결합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백팩을 가져와서 뒤쪽에 있는 조인트 그리고 좌우에 슬라이드 레일이 있는데 이 레일에 맞춰 결합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로봇의 머리를 내려주고 가슴 장식을 가져와 결합시켜주면은 이걸로 블루캅 트리니티의 완성입니다. 자, 더욱더 강력해진 블루캅 트리니티, 사이즈도 커지고 좀 더 매시브해진 프로포션, 금맥기도 사용되어서 좀 더 화려해진 모습이 되었네요. 거기에 더해 합체 로봇이지만 각 차량의 외장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잘 정리된 부분도 아주 좋네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백팩에 버스의 프론트가 보인다 정도? 각 차량의 타이어 같은 것도 프로포션을 해치지 않게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 딱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 여기에다 기존 블루캅과 비교하면은 이런 차이입니다. 자, 다음은 가동을 보도록 하죠. 우선 머리가 가동을 하고 어깨가 회전 그리고 옆으로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어깨랑 어깨 아머가 따로 움직이니까 유연하게 가동을 하고 그 밑에 횡축과 팔꿈치에 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벌려줄 수도 있죠. 그런 다음에 옆에 스커트를 빗긴 상태에서 허리를 회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커트를 올리고 고관절을 앞으로, 뒤로, 그리고 옆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횡축이 있고 무릎은 90도 정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는 위아래 그리고 좌우로 가동이 가능한데 상당히 유연한 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구매한 거는 발목이 좌우가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보면 약간 이 파져있는 홈? 이게 좌우 반대로 돼 있어서 구매 직후 상태일 땐 발목의 좌우 가동이 잘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좌우를 바꿔주니까 지금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스무스하게 가동을 하는데 뭐 요거는 나중에 쇼츠를 통해서 어떻게 파츠를 교체했는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 그거를 좀 참고해주세요. 뭐 여하튼 이런 가동을 활용해서 포즈를 잡으면 요런 느낌입니다. 다음은 메탈 카드, 검을 들고 있는 멋진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는데 기존 블루캅과 비교하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카드를 분리하고 뒤에 무장 파츠를 일자로 쭉 펴줍니다. 그리고 그 끝을 꺾어 뒤쪽으로 가져와 핀에 맞춰 고정시켜주면은 이렇게 총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기존 블루캅도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더 강력해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메탈 카드의 변형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 방금 접었던 파츠를 다시 쭉 펴고 뒤쪽에 고정하는 파츠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또 한번 바깥쪽으로 펼쳐줍니다. 그리고 고정하는 파츠를 다시 되돌린 뒤 좌우에 금메기 파츠를 올려주면은 이렇게 검 형태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메탈 카드를 결합한 블루캅과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검 사이즈가 커서 굉장히 박력이 있군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블루캅 트리니티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이상 쿨하였습니다.